녹화하는 거야? 시작했어. 정은아 그래도 네가 너무 조금인데 조금 더 돌려. 붙을까? 붙여. 센터 욕심 부리시는데. 됐다. 추가 좀 잘리지 않아? 또 잘렸네. 됐다. 너무 조금이야. 정말. 됐다. 그래 좋아. 좋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만한 질환 바로 캔디다 지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최근 한 2주 동안 장마였잖아요. 저는 진짜 외래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많았어요. 네, 캔디다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캔디다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과연 예방 방법은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디다라는 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질염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은 주로 세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균들이 많이 있고 그거 외에도 원충 그런 것들도 있는데 세균과 원충, 바이러스도 아닌 곰팡이의 한 종류고요. 가장 흔한 거는 캔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이 있죠. 캔디다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 그러니까 환자들이 겪을 만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4명 중에 3명. 교과서적으로 뭐 75%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 한 번 겪었던 사람들은 더 자주 반복적으로 겪기 때문에 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죠. 저랑 권정원 선생님은 이제 여자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75%라는 걸 사실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동의를 못하는 게 75%라는 게 뭐라고 이렇게 많나? 이렇게 나는 거의 알죠. 100%라고 생각했거든. 저도 거의 100%라고 봤는데 맞아. 완전 질이 없어서. 예, 그렇죠. 네. 역시 글로 배우신 분. 네. 학문으로 열렸죠. 그럼요. 거의 살면서 모두가 한 번은 겪는다라고 교과서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당연히 최소한 한 번은 어. 겪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이긴 하죠. 사실 음.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맞아요. 75%라고 하면 정말 높은 확률이기는 한데 호발하는 그 환자군, 그러니까 호발하는 집단이 있을까요?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전체 어디에도 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 외에도 뭐 에이즈라든지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도 잘 생길 수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임산부에서도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정제를 좀 과도하게 사용했거나 항생제를 좀 많이 복용을 했을 때 정상적인 세균총이 좀 사라졌을 때 그럴 때도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골반염 와서 이제 골반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좀 세게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게 한번 팍 주면 그럼 딱 환자분 근데 배는 이제 안 아픈데 좀 가려워요 이러면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또 병 주고 약 주고 약 한 번 더 주고.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생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들이 네.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방광염 있는 환자들 치료하고 나면 꼭 가렵다고 한 번씩 오시는 분들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생제가 뭐 치료 필요에 따라서 쓰기는 해야겠지만 남용했을 때는 이 곰팡이균 감염, 캔디다 감염을 조금 더 호발시킬 수 있다. 자주 생길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들에서도 꽤 생기니까 사실 맞아요. 임신했을 때도 환자분들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가뜩이나 외음부가 되게 많이 붓잖아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불편해하는 거는 가려운 거죠. 그쪽 긁다 보면 그쪽 피부가 쓸리고 아프고 그게 점점 만성화돼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 그 부분이 쓸려서 소변 볼 때마다 아프다. 많이 가렵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좀 많이 긁거나 그러면서 자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피부가 되게 부어 있으면서 열감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게 우리가 우유 좀 응고된 것 같은 아니면 두부 같은 그런 특징적인 분비물의 형태로 좀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좋아하신 치즈 있잖아요. 리코타 치즈, 비지, 콩비지, 그쵸? 제가 이렇게 음식에 비유했다고 추상일이 뭐라 했었죠. 그런 비유 좋지 않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맞아요. 딱 머리에 탁 맞아요. 스치는 그게 비지가 그거라서. 제일 잘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마 비지. 편집자님도 아마 콩비지 하나 띄우고 리코타 치즈 하나 띄우고 해주실 거예요. Ricotta, sì, ricotta. 캔디다는 산부인과 전문이라면 사실 질경을 딱 넣어서 보자마자 아 이건 캔디다 예, 맞아요. 이런 분비물이 특징적으로 보이거든요. 가려움증이 특히 꼭 밤에 심해지잖아요. 자다가 맞아요. 많이 긁게 되고. 차원이 다른 가려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려고 해도 너무 가려워서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낮에는 뭐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의 그런 가려움증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이거를 긁다가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지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다른 자극을 맞아. 주면 가려움증이 좀 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가려움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너무 아플 때 막 이렇게 살 쥐어 뜯는 것처럼 다른 데 목이- 통증을 막. 목이 물렸을 때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해서 십자, 아프게 십자 십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아토피 아가야대처럼 피부 자체가 아예 바뀌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염증성 피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심해지기 전에 와서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댓글에도 뭐 소음순이 커가지고 지렴이 많이 걸리냐 뭐 이렇게 캔디다 지렴이 낫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소음순이 질이 아니니까 얘가 무슨 지렴을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분비물이 특히 많은 이제 캔디다 지렴이라던가 뭐 세균성 질증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소음순이 좀 크다 하면 그 소음순에 그 분비물들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또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겠죠. 그래서 사실 소음순이 큰 분들이 지렴이 더 자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지렴이 생겼을 때 외음부 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소음순이 늘 가렵다 하면 사실 수술을 해주면 뭐 좋아지기는 하는데 소음순이 크거나 뭐 비대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소음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검 하수 환자들이 불편해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소음순을 뭐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동양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그라데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까맣거나 뭐 약간 착색이 되거나 주름이 많은 건 사실 어떤 성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2차 성징을 하면서 약간 폭발적으로 좀 훅 늘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스키니진이라던가 뭐 딱 붙는 속옷, 그 다음에 스타킹 같은 것들을 계속 쓸리다 보면 생리대도 마찬가지고 조금 늘어지거나 착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수술을 하는 거지 무조건 막 지렴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수술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 저는 이렇게 겉에가 가려서 왔는데 왜 질환을 치료를 하고 질환에 질정을 넣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이게 외음 질염, 뭐 맞아요. 외음부염 같이 해서 결국 질염 때문에 거기서 생긴 분비물로 인해서 외음부까지 가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료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질 쪽을 먼저 봐서 체크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죠, 보통은. 증상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들은 어떻게 캔디다 지렴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걸까요? 치즈같이 보이거나 뭐 비지처럼 보이는 분비물이 검진을 했을 때 그런 분비물이 있으면 아 캔디다겠구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질 분비물을 뭐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PCR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할 수도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분비물 양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번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딱 그건 것 같다 싶으면 일단 약 처방해서 증상 나아지면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다른 질염과는 좀 다르게 정말로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세균성 지렴은 뭐 가드넬라 때문일 수도 네. 있고 유레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캔디다는 너무 특징적이라서 약간 이런 얘기 좀 딱 보이면 희열이 맞아요. 맞췄어. 뭐 이런 느낌. 명이 되기 쉽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는 이제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정제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이제 1회 요법이죠. 그래서 먹는 약 한 번 먹으면 뭐 그걸로 그냥 치료가 다 되기도 하고 질정을 하나 넣었을 때 그걸로 다 치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따로 검사를 해서 이게 치료가 잘 되었나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약을 한번 복용을 하고 증상이 없어졌다. 그럼 치료된 걸로 보시면 되고 약 먹고 질정 넣었는데 다시 또 괜찮아진 것 같다가 다시 또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시 또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따라 또 치료를 하면 되죠. 만약에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 가렵다, 불편해서 오셨다는 분들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그런 뭐 연고, 크림 이런 걸 같이 처방해 드리는데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쓰면 가려움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맞아요. 약만 먹으면 치료는 되는데 조금 그 가려움증이 없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크림 스테로이드도 같이 처방 드리기도 합니다. 약을 드신다고 해도 이틀 정도 증상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추 선생님 말씀하신 스테로이드라던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약을 추가적으로 쓰시면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하루 만에 약을 먹자마자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약을 받아 먹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진균제 한 번 1회 요법이 한 일주일 정도 효과가 가기 때문에 굳이 2, 3일 내에는 다시 약을 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 얼굴에 바를 정도로 굉장히 농도가 낮은 거고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4주 이상 연속해서 쓰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 안 생기니까 마음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쓰면 착색도 되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단기 요법, 뭐 1회 요법으로 해결되면 땡큐죠. 사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환자들도 있지만 맞아요. 계속 재발해서 병원을 계속 막 선생님 저는 생리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이래요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재발성 혹은 만성 캔디다 지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에 4번 이상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실제로 뭐 4번보다는 훨씬 더 자주 뭐 얼마 전에 치료했는데 또 생기고 맞아요. 또 생기고 이렇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캔디다가 되게 유명해진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재발을 많이 하면서 되게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다가 이제 캔디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캔디다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재발성 캔디다 지렴 환자들은 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약을 많이 드시면 되는데요. 뭐 원래 먹는 용량을 뭐 3번 정도 먹고 그다음 1주 단위로 6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쭉 먹어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6개월 동안 복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내가 억제를 최대한 했다 해도 끊으면 50%가 맞아요. 재발을 재발을 많이 하게 하죠. 되죠. 재발이 많은 이유는 그 50% 정도 재발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우리가 주로 이제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캔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캔디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 그런 재발도 많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아졸 계열의 항진균제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발을 일으키고 잘 낫지도 않고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항진균제로 쓸만한 게 그 아졸 계열 약 말고는 그쵸, 없으니까 없죠. 그것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또 개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1년에 4번 정도면 유지요법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진짜 뭐 2, 3주에 한 번씩 어. 한 달 매달 계속 생기면 유지요법까지 할 만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3달에 한 번 정도면 그러니까 별로 안 의학적인 불편해요? 정의는 그냥 저는 한 번씩 글로 하면 배워가지고 오시는 분이 정도면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니까. 이게 약을 왜냐면 6개월을 먹어야 되잖아. 네네네. 그럴 바에 나 같으면 3달에 한 번 병원에. 근데 왜냐면은 이제 6개월에 한 번 오면 처방을 한 번 받아가면 아니지. 6개월 그게 계속 그리고 먹잖아요. 싹 비보험이잖아. 저게 안 유지요법은 돼. 보험이 안 돼요. 간간히 불편하네.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 그 억제요법의 이용도 꺼내지 않고 맞아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진짜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질정으로 사실 저는 억제요법을 좀 하는 편이에요.
공부할 때 통풍 관련인데 이제 바람이 들고 하니까 아 이래서 스코틀랜드 남자도 이렇게 치마를 입으셨나? 거기는 워낙 습해서 스코틀랜드가 습한 나라야? 거기 아니야? 비 많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영국 옆에? 아 그래. 비내 이거- 섬나라니까. 이거는 섬나라니까. 확인이 그럴 수도 있어. 스코틀랜드 분들 댓글 바람에 습기가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습기까지 고려하고서 그럼 해운대 분들은 엄청 생기겠네 캔디다? 지역별 이병률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갑자기 3년 궁금하네. 지나면 조금 더 알지도 몰라. 아 너무 가네 또.